안녕하세요. 오늘 MC를 맡은 개그맨의 랑카랑카 브랑카 정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헤. 자, 오늘 말이죠. 제가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3 수능생들을 위해서 이 수능 1등급 비법을 알려주실 그런 섹시한 남자 네 분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게 섹시하냐? 바로 뇌가 굉장히 섹시한 뇌생남들이 오늘 모였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오늘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굉장히 설레이고 지금 긴장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우리 뇌생남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이해과 21학번에 재학 중인 조규상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뭐 또 서울대학교 하면은 또 먹자골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대학교는 못 가봐도 먹자골목 출신입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권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쩐지 제가 또 서울대학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먹자골목 출신인데요. 어차피 두 분이 약간 좀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죠? 먹자골목 가보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집에만 있느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봤지? 네, 아무튼.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인 21학번 정록현입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하면은 또 제가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고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고려를 안 해봤어요. 고려를 안 해봤다. 야, 이거 자체 벌써 라임을 살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유전생명과학과 21학번 정민석입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 네 분이 모두가 21학년도 수능을 지금 치고 지금 입학을 하신 거란 말이죠. 21학년도 수능을 직접 치신 우리 학생분들은 이번 수능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수능을 이제 직접 치러본 입장으로서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매우 쉬워지고 짧아졌으나 문제가 지문이랑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랑 지문을 어떻게 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6월이랑 9월에서 정말 같은 번호에 같은 문제가 계속 출제됐었는데 수능 때 그 패턴을 싹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6월과 9월만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그거랑 관련된 문제만 푼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능을 잘 보지 못했을 확률이 큰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너무 평이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규상 학생이 얘기한 게 수학이 6월에서 9월까지 모의고사의 패턴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죠? 야, 정말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정록현 씨는 이번 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분석을 해보시는지. 국어가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수월하게 풀었는데 근데 10문제 남아있는데 5분이 나온 거예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삼수구나. 그래서 진짜 막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아 하고 평소에 생각을 해놓던 멘탈 관리법으로 이렇게 자기를 다독여주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잘 써서 문제를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국어가 쉬웠던 게 아니고 엄청 어려웠던 시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전 과목 중에서 제일 잘 본 만큼 시험 끝날 때까지 그 멘탈을 절대 놓으면 안 되고 평소에 흔들릴 때 어떻게 할지를 다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평소에 언어 영역 같은 경우가 분명히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을 건데 그래도 수능 때 되니까 이게 예상하고 다르게 시간이 모자르는 현상이 생기던가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그러니까 그 80분이 진짜 그냥 하다 보면 끝나 있어요. 이건 진짜 다 공감할 거예요, 수능 본 친구들. 그럼 만약에 지금 수능 볼 친구들한테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80분이면 75분 정도에 맞춰서 연습을 혹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연습 방법이 혹시 있나요? 한 그 시험장 느낌 살리려면 72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앞서 말했던 친구들 같이 좀 다이내믹했던 수능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학은 제가 평소에 자신이 있는 과목이었는데 13번인가? 거기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막혔어요, 제가. 이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7문제 남기고 제가 포기를 할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다가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다독이고 잘 풀었던 것 같고요. 과탐이 제가 물리1이랑 지구학 2를 선택했었는데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하면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까 정록현 학생 그리고 권민 학생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신이 있었던 언어 영역, 자신이 있었던 수학이었는데 풀다 보니까 당황했단 말이죠, 그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공통적인 얘기가 괜찮아 괜찮아 해주면서 그 멘탈을 한번 체크를 스스로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얘기 들어보니까 수능을 지금 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옛날에 저도 사실은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를 제가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 때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점수가 한 300점 모자라서 못 가긴 했는데 이 뭔 소리야? 수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세하게 막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약했던 과목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어요. 친구들. 저도 국어요. 저는 물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구과학. 저는 국어가 늘 98에서 100이 나오다가 9월 모의고사 때 1등급을 놓쳐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게. 아니 98에서 100이면 만점 100인데 네, 그쵸. 그거보다 떨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혹시 혹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도 되게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어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했었어요.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풀소록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 책을 추천해준 이유는 제가 공부를 되게 중구난방으로 약간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기출문제만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를 사서 공부를 했는데 풀수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좋다고 느낀 거는 평가원 기출문제만 이제 10년치를 다 실어놨어요. 그냥 말 그대로 풀수록인 건데 진짜 풀수록이네.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문제를 풀고 맞고 틀리는 거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능이 연속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 스스로 예측하는 힘을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단순히 푸는 거를 하지 말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했으며 그러면서 올해 수능이 되게 낯설겠지만 거기에도 익숙해지는 훈련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수학은 1등급이 나왔었는데 국어는 86점이어가지고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사관학교, 경찰대 어려운 문제, 막 LET 이렇게 어려운 국어 문제들 많이 풀었었는데 또 이번에 영어, 수학은 1등급인데 국어만 85점이 나온 거예요. 재수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읽는 방법을 싹 다 바꿔야겠다 하고 그리고 내가 보는 시험에 집중하자 하고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 제껴두고 평가원 기출문제라도 마스터를 하자 해서 제일 많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던 풀수록 기출문제집을 선택해서 여기 있는 기출문제는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국어 글읽기 방법을 만들자 해서 그걸 쌓아두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지문만 계속 분석했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내가 풀수록 국어 어떤 문제 주면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야. 네, 저는 물리가 취약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과학고등학교에 나와서 이게 물리가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물리를 선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수능 기출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절실히 느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문제에 나와 있는 뜻, 어떤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 그거를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거에 맞는 기출 문제집 풀수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딱 보니까 나한테 되게 잘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놨구나. 거기 와닿아가지고 이제 풀수록을 택한 거네요, 그죠? 어떻게 성적 좀 올랐어요? 그래서 만점 받았죠. 이야. 어떤 과목이 좀 취약점이었어요? 지구과학 1 과목이 취약했는데요. 네네. 6평 이후에 지구과학 1을 처음 도전해보는 거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지구과학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7월 달부터 하는 것이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공부할 때 그 비상교육의 완자라는 책을 물화생 이걸 다 샀거든요. 2과목까지. 네네.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일단 개념부터 해야 되니까 완자로 빠르게 개념하고 풀수록 기출 문제집을 함께 풀었습니다. 그래서 7모, 9모, 10모도 아마 6등급? 수능 때는 6등급이 아니라 엄청난 상승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뒤에 해설을 먼저 봤는데 야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의 해설이다. 설명이 너무 좋다 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풀수록의 교재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들던가요? 일단 이전 다른 과탐 공부할 때 다른 문제집은 그 종이 질이 조금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진짜 중요해. 그게 왜냐하면 그냥 틀린 문제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해설이
이게 풀수록이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해설 얘기를 많이 하시네. 해설이 굉장히 이게 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잘 돼 있나 봐요. 그만큼 해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종이질 아까 중요하다 그러셨고. 왜 중요해요, 그거는? 종이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종이질이 안 좋으면은 지우다가 책 찢어지고 기출 분석한 거 일주일 동안 공을 들여서 분석한 게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네, 종이질이 개인적으로 국어 기출 문제 분석할 때 사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은 사실 그 공부도 같은 책을 봐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방법들이 다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풀수록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각자가 활용 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수능 기출 분석을 위해서 풀수록 문제지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풀수록을 이제 제가 구매했던 이유는 해설이 좋아서 있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기출 문제지를 풀다 보면 해설을 정말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이게 쉽고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이라고 이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장 때 그런 해설을 제가 스스로 다 생각할 정도로 제 국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좀 더 짧고 눈에 띄기 쉬운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풀수록에 있는 해설을 보면은 뒤에 지문 구조도라는 칸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 문단별 핵심 내용들을 약간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보기 쉽게 이어놓는 칸이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 지문을 어떻게 바로 이해했는지, 어떻게 직관적으로 이해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수능 날에도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별로 구조들을 그려가지고 지문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연도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 해 6월, 9월, 11월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이랑 트렌드, 난이도, 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4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어서 그 트렌드를 연속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치러야 할 수능인 2일 수능에 대한 예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문제가 항상 서술형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세운 식들에 따라서 그거를 풀어내는 거에 제가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능 문제를 접했을 때도 똑같이 그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이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도저히 시간 맞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풀수록 기출 문제집이 제가 원하는 그런 풀이 방향대로 써져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수록을 활용했던 것 랜덤으로 이제 제가 문제를 선정하는 거였는데요. 풀수록을 제가 수능 막판에 9월 모의고사 다음부터 이제 풀다 보니까 30분 내로 20문제를 선정해서 풀고 싶었는데 이 풀수록에서는 25 단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각 단원에서 한 문제씩만 뽑아면 20문제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랜덤으로 뽑아서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막 계획을 세워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풀수록에서 그 날짜별로 정해준 그 양을 풀어서 공부했는데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거나 이제 사용된 개념을 모르는 선지, 제가 모르는 부분에 형광펜을 치면서 공부를 했고요. 풀수록 기출 문제의 해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개념들이 사용되었는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국어 공부에 큰 시간을 안 들이고도 고1, 고2 때 성적이 잘 나왔어서 되게 자만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 수능을 재수로 마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해 안 됐던 문제들, 이해 안 됐던 생명과학 지문을 어떻게 해설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서점에 있는 기출 문제집을 싹 다 읽어봤는데 풀수록에서는 그게 사실 배경 지식이 아니고 지문 내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가 됐는데 이 단락, 이 선지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헷갈렸었는데 단락별로, 선지별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풀수록 기출 문제집을 선택했습니다. 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들한테 조언 한마디라든지 그리고 또 응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수능 준비를 할 때는 사설, 엔제도 푸는 것도 중요하고 실무도 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바탕에는 이제 개념과 기출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 수능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어려운 상황 이겨내서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선배들한테 뭐 기출문제들이 중요하다고 들을 텐데 저도 역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출에서 읽었던 표현들만 이게 어떤 표현이다 라는 것만 잘 알고 가면 무리 없이 수능 물리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 수능을 대할 때 기초이자 기본은
수능을 되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대하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인 것 같습니다. 풀수록 문제지를 통해서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 꼭 서울대학교에서 후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국어 때문에 재수를 했었고 또 시험을 마치고 나서 나머지 과목들은 점수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국어를 제일 잘 봤거든요.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냥 그 중간을 딱 지키는 그 중용을 지키는 게 수능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국어 때문에 재수를 결심했는데 재수에선 가장 잘 본 과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오면 밥 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희만 또 받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모르시나요? 자,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1등급 받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교 다들 가고 그리고 풀수록 교재까지 열심히 알려주시고 해서 비상교육에서 풀수록 장학생으로 인정합니다. 야하! 네, 지금까지 수능 1등급 풀수록 장학생들과 좋은 시간 가져봤고요. 여러분들도 풀수록으로 수능 1등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